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로서는 왜 이렇게 긴박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만큼 검찰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방금 전에 얘기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뒤집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돈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탁을 한 사람이 있으면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쌍둥이 재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것도 지금 정유라 씨가 법정에 가서 본인이 이제 진술을 하면서 폭탄 선언을 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갖는 것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정유라 씨한테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이 정유라 씨를 지원하고 최순실 씨가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하면 어찌됐든 삼성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정유라 씨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증명해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증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정유라 씨다. 네.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엄마가 삼성이 정유라 씨만을 지원해준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던가, 아니면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코어스포츠를 설립하려고 할 때 그때 나와는 무관하게 설립이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엄마가 삼성과 계약하는 관계 안에 그 계약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삼성과 정유라 씨, 최순실 씨가 한꺼번에 묶여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순실 씨한테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삼성이 주장하는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를 어찌됐든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간에 지원하라고 혼내면서 얘기를 해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아주 틈바구니에 작은 이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지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했던 재판부가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을 삼성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점을 연결함으로써 뇌물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방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석한 정유라의 법정 증언을 폭탄 증언이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폭탄 증언이라고 할 만한 발언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박원호 승마협회 전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승마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승마협회에서 꾸준히 이제 일을 해오면서 실제 최순실과 어떤 삼성과의 연결고리, 모든 어떤 그 최순실의 일을 다 봐준 분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삼성의 승마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네. 당시에 승마협회 회장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이제 승마협회 네. 와서 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VIP가 말사주로 한 것이 알려지면 이게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박원호 전무한테 했다는 것이죠. 네. 박원호 박원호 전무가 사실은 이게 기존 재판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재판에 와서 불쑥 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게 뭐냐면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거 이야기를 했고, 삼성이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이런 행위 자체가 탄핵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굉장히 술렁거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재판장에서 어떤 면에서 이제 증언으로 중요한 증언인데, 문제는 근데 이 사람도 사실 들은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박상진 사장으로 들은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고, 그 이제 어떤 전문 증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증거 능력은 제가 볼 때 좀 크게 있지는 아직 안 하나요. 그렇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 당시의 승마 지원 자체가 상당히 중요했고, 삼성이 지원한 의미는 결국은 정유라의 지원 의미는 결국 삼성의 어떤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증언한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정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유라 씨도 그간의 태도를 바꿔가지고 삼성전자 재판에 나와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나와서 돌변한 태도를 보였고, 박원호 전 전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정유라 씨하고 박원호 씨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머리 시키려고 말 타지 않을래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저 당시까지만 해도 상당히 박원호 전 전무가 정유라 씨를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는데, 최근에는 최순실 씨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 그 박원호 그분에게 옛날에는 최측근이고 모든 게 승마 지원을 주도했던 이분이지만 지금 이게 최순실과 돌아올 수 없는 게 다리를 걷는 관계고요. 네. 그다음에 정유라 씨도 딸이지만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이런 상태인데요. 제가 보기에 정유라나 박원호 정은 있잖아요. 네. 이게 전문 정은은 맞아요. 남의 말을 들은 거지만 그러게 전문 증거도 범죄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이 말이 그 직접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게 다른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탄핵 증거나 또 이게 그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는 쓸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전문 진술이라도 재판에 조금 이게 불리한 건 사실이고 저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정유라 씨를 다시 적임 불러서 그럼 이게 그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그런 절차가 재판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문 증거라는 표현들 계속 사용하시는데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특신 상태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 증거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들은 것들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들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문 증거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굳이 조작됐다고 할 만한 정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정황의 것들을 보여줄 경우에 그것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을 특신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원호 전 전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문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종범 전 수석이 남겨놓은 수첩 같은 경우에도 전문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특신 상태, 특별히 그걸 인정할 만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또 조작됐다고 얘기할 만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 또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황들을 하나하나씩 전부 모자이크처럼 맞추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간접 증거라든가 아니면 전문 증거라 할지라도 특별히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이 박원호 전 전무의 증언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재판이 결국 이제 대법정에서 당시에 이제 이재용, 원래는 대법정에서 이제 네.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밑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바뀌어서 이루어졌었죠. 그만큼 이제 재판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유죄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 이제 일단 판결문 자체가 지금 현재 증거로 채택이 돼 있고, 더군다나 그때 우리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여자한테 혼난 것은 처음이다. 네. 아버지한테 이후에 혼난 건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그 독대 자리에서 왜 정유라 등과 관련된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그게 놀라서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아마 그걸 아마 참모들하고 상의를 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왜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왜 이재용 부회장 하느냐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그 증언을 한 것이 이제 법정에서 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그 정유라, 승마협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더라도 이거는 뭐 빠져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금 틀에 이제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을 앞두고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가 정유라 씨가 새벽에 나와가지고선 갑자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휴가까지 내가지고선 그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도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에요.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큰 변수가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개별적 구체적 청탁을 문제 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보다는 오히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언, 그다음에 정유라 씨 정언이 결정적인 서먹긴 큰 작용했다 보는데 이유는 이게 바로 이거죠. 김상조 위원장의 정언은 삼성의 승계구도, 바로 이게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이 포괄적 현안을 설명한 게 김상조 위원장의 정언이고, 그다음에 정유라 씨 정언은요, 바로 이게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부분, 이 부분이 정유라가 물론 이게 전문 증거가 일부 있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1심에서 공모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정언이 가장 이게 불리하게 됐고, 따라서 이게 항소심에서 아마 이게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도 정유라를 1심에서 다시 이게 정인으로 부를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재판을 했던 재판장은 저희 네. 채널A 기자와 만나서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증언이 법정에서 나와서 한 증언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성생명을 통해서 전자와 이 삼성물산을 통해서죠. 생명과 전자의 이 지배권을 확장한다는 이 현안,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된다는 이 현안이 포괄적으로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굉장히 그 준비 작업을 치밀하게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언을 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갖는 것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정유라 씨한테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이 정유라 씨를 지원하고 최순실 씨가 그 사이에 있었다고 하면 어찌됐든 삼성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정유라 씨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증명해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증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정유라 씨다. 네.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엄마가 삼성이 정유라 씨만을 지원해준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던가 아니면 최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삼성의 승마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네. 당시에 승마협회 회장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이제 승마협회 네. 와서 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VIP가 말사주로 한 것이 알려지면 이게 탄핵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박은호 전무한테 했다는 것이죠. 박은호 전무가 사실은 이게 기존 재판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재판에 와서 이 불쑥 이 증언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게 뭐냐면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거 이야기를 했고 삼성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이런 행위 자체가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코어 스포츠를 설립하려고 할 때 그때 나와는 무관하게 설립이 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엄마가 삼성과 계약하는 관계 안에 그 계약하는 자리에도 같이 있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삼성과 정유라 씨, 최순실 씨가 한꺼번에 묶여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최순실 씨한테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삼성이 주장하는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를 어찌됐든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간에 지원하라고 혼내면서 얘기를 해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아주 틈바구니에 작은 이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지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 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로서는 왜 이렇게 긴박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만큼 검찰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방금 전에 얘기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뒤집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돈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탁을 한 사람이 있으면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쌍둥이 재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것도 지금 정유라 씨가 법정에 가서 본인이 이제 진술을 하면서 폭탄을 했던 재판부가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을 삼성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점을 연결함으로써 뇌물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방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출석한 정유라의 법정 증언을 폭탄 증언이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 폭탄 증언이라고 할 만한 발언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박은호 승마협회 전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승마 선수 출신이에요. 근데 승마협회에서 꾸준히 이제 일을 해오면서 실제 최순실과 어떤 삼성과의 연결고리, 모든 어떤 그 최순실의 일을 다 봐준 분입니다.